강의 이제 섭외해 주신 분이 저녁에 잠을 자는데 호텔을 예약하겠대요. 내가 순간에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양한서희TV의 한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영의 톡톡수다 지영입니다. 네, 톡톡수다 또 지영씨 오늘 나와서 또 수다 떨려고 합니다. 그쵸? 여러분. 네, 입을 좀 풀고. 네, 오늘은요, 우리 강의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참 뭐 어디 여행 다니듯이 밖에서 잘 때도 많죠. 네. 우리 지영씨는 북한에서 다니면서 여관 같은데, 뭐 호텔 같은데 가본 적이 있는지, 오늘 이렇게 한국하고 북한의 호텔, 호텔 이야기인가요? 북한의 여관, 대한민국의 여관, 네. 모텔, 뭐 요런 얘기 한번 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호텔, 뭐 여관 이러면 이상한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호텔에 가서 혼자 잘 수 있는 일이 없죠. 없죠. 네. 호텔은 네. 절대 그죠? 없죠.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오늘처럼 호텔 가자 하자 하면 좀 야하게. 그죠? 북한에서는 내가 어느 호텔에 가서 잔다 하면 아 제가 뭐 국가적인 행사에 동원됐는가? 아니면 쟤네 아빠 엄마가 완전 간부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돈이 좀 있나? 근데 아주. 우리 여기서 호텔 간다 그러면 너 남친 생겼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치, 호텔. 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여관 이런 것이 생소하지 않은 게 북한에서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여관에 가서 자는 게 일상이잖아요. 여관에 가서 자요? 북한 여관이 손님을 받아요? 평양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친척이 없으면 여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난 평양에서 여관에서 자본 적은 없는데 평성에 한번 갔는데요. 평성 장마당 앞에 여관이 있더라고요. 그 또 개인집이 하는 여관도 있잖아요. 개인집이 하는 거 말고 여관이 있어서 여관하고 섞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출장 증명서, 주민등록증 그걸 검사를 다 하고 다 메모하고 네. 그렇게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부부가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남녀가 들어가면 부부 아니면 못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신분증 검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관이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흔치 않은 그죠? 단어잖아요. 북한은 흔히 볼 여관이 수 많죠. 없죠. 우리가 얘기하는 모텔, 호텔 이런 겸용의 여관인데 여관이 많지는 않고 개인집에 운영하죠. 네. 특히 기차 역 쪽에서 많이 운영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 고향의 역전 앞에는 단층집 100%다 그거 하잖아요. 대기 숙박. 그 이제 열차가 도착하면 그 대기 숙박에 손님을 모시는 이모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앞에 가서 요 앞에 들어가 주무시라고 이러면 대기 숙박 하는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야, 그러면 여러분 구독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 아니라 그냥 단층집 아래 웃방에 남이 사는 집에 웃방에는 그 집 가족들이 촘촘히 뭐 아들, 며느리, 전주 이렇게 진짜 하모니카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누워 자고 아랫방에 안방 같은데 이 사람이 그냥 누워서 살짝 돌아설 수 있는 공백만 남겨두고 사람이 쫙 이렇게 누워 자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지. 우리 호텔이든 모텔이든 뭐 2인 이상 안 되고 뭐 인원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냥 앉아서 자겠다 해도 들여놓을 판이에요. 그게 좀 비슷한 개념이 민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여기 뭐 펜션이나. 그래도 그런데 거기는 진짜 손님을 받기 위한 용도라 맞아요.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 사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맞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많죠. 사람도 꼽히고요. 또 이 진짜? 도둑도 맞히고요. 도둑. 네. 또 그리고 정보 공유도 되고요. 왜냐면 그 민박에 모이면 민박이 아니지. 우리는 민박에 놀러 가는데 네. 북한은 항해도에서 양강도를 또 양강도에서 함흥 쪽으로 이렇게 장사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단골로 그 민박집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온 누구다 뭐 그 밤에 남자 여자 따로 잔다는 것도 없어.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이제 그래요? 자잖아요. 그 한 집에 그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근데 기차가 계속 이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나가면 5시간 지연. 또 5시간 더 있어야 돼, 그 집에. 그러면 자야 되는데 또 남녀가 사랑을 또 밤새 이제 또 사랑의 탑을 쌓았다. 기차 떠남 또 허물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데 가서 못 주무셔 본 거죠. 안 잤어요. 네, 저도 못 잡았는데
저희가 그 역전 앞에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에 가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낮에는 없어. 낮에는 그 방이 텅텅 비어 있어요. 왜냐면 각자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는 또 다 나가니까 밤에는 그냥 뭐 촘촘히. 특히 또 겨울엔 추우니까 많이 들어와 패딩을 입고 그냥 자요.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봤어요. 이제 북한은 기차가 가다가 역에 막 오래 연착되어 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함흥에 섰다. 뭐 함흥은 대표적으로 많이 서는 데기도 하거든요. 큰 도시니까. 그럼 함흥역에 기차가 서면 그 앞에 막 사람들이 가득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기 숙박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가요? 뭐 어디까지 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와서 좀 주무시다 가시라요. 좀 주무시다 이러면서. 가시라요. 근데 거기서 군인들이 가장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군인들이 또 잘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좀 어떻게 되려나. 얘기해 주세요. 군인 아저씨들이 또 이제 이쁘게 생긴 아줌마가 나와서 좀 몇 시간 자다 가라 그러면 또 성큼성큼 잘 들어가시더라고요. 평양이던데 그런 게 있었어요. 다리 딱 건너면 밤에 늦게 여기 말하면 이제 그 성매매 비슷한 그죠. 것처럼 해가지고 꽃 사시라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이 진짜 친구 누나의 생일이었는데 꽃이 필요했는데 그게 밤 11시라서 이제 꽃상점들이 다 문 닫아가지고 살 수가 없었대요. 근데 대동강구역에 릉나다리 딱 건넜는데 어떤 여자가 서 있더니 막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꽃 사시라요? 이래가지고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따라오시라요? 해가지고 따라갔대요. 그게 진짜 뭐 1층이더래요. 어느 아파트에 가서 이 집에 꽃이 있나 보다 하고 갔대요. 들어오시라요? 해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신발 막 벗으라고 하더니 저 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러더래요. 뭣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들어갔대요. 조금만 기다리시라요 하더니 어떤 모르는 여자가 또 다시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이렇게 막 옷을 막 벗더래요. 그래서 잠깐만요. 꽃이요? 저는 꽃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막 이러면서 옷을 벗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밤에 여자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래요. 그치. 공포스럽더래요. 그래서 진짜 귀신에 쫓기듯 막 뛰어나서 도망갔대요. 그 사람은. 꽃사라는 소리가 정말 자기는 진짜 꽃사라는 줄 알았대요. 그분이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분인 거예요. 참. 근데 보통 잘 모르죠. 왜 몰라요? 그거 다 알지. 그래서 한때 그게 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였는데요. 네. 그때는 북한도 이렇게 암암리에 암흑의 많죠. 세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기차의 숙박 뭐 이런데 공식적인 여가는 그렇지는 않은데 중간에 있는 민박집들 네. 이런 데는 좀 이런 어두운 암흑 세계 그리고 그죠. 또 자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돈주머니를 많이 차고 네. 가잖아요. 돈도 막 잃어버리는 경우 봤어요? 돈을 잃어먹는 경우가 많죠. 저희는 돈을 잃어먹는 것까지 목격은 못했지만 방학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달리는 차에서 막 지물을 훔쳐가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스타렉스잖아요.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데 피곤하니까 계속 절면서 가. 운전기사만 지금 눈을 뜨고 가는 상황인데 언덕막 길이다 보니까 시속이 한 10, 20 되나 봐요. 겨울에 그 눈이 쌓인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뒤에 문이 열리면서 바람이 휙 들어오니까 운전기사가 차를 세웠어. 그래 봤더니 뒤에 짐이 다 없어진 거야. 왜? 달리는 차에서? 달리는 차에서 그 뒤를 열고 한 명이 그러니까 먼저 열고 타고 그다음부터 짐을 하나하나 떨구는 거래요. 떨구면 뒤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빨리빨리 움직인대요. 자기가 도망치면서 문을 열어놓고 도망쳤으니까 이게 뒤에 문이 슉 열린 거지. 이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더는 몸에 감췄으니까 할 수 없이 짐만 잃어버렸는데 피곤하면 몸에 있는 돈도 훔쳐가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민박집들에서 막 술을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술 막 먹이고 막 이러면 그날 분명 이게 돈주머니가 달아나는 날이래요. 아, 근데 사고가 난다고 그게 이제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게 일어났을 때는 집에 들어오면 짐을 훔치고 이게 그 여간을 대신하는 민박집들의 그 사기 행각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신용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과 내 돈을 가지고 이 단골로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정말 그동안 기차에서 피곤했던 걸 푸는 사이에 이 집의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짐과 내 돈을 안전히 지킬 수 있다는 담보가 있어야 이 집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해도 네. 모르는 손님이 있잖아요. 갑자기 들이치는 손님은 안 재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 문화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물이 그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막무가내 시계 막무가내였죠. 그냥 도둑질하고 네. 한 끼가 급하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도덕과 예의를 모르는 이런 사회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요즘은 이 장사의 이런 맛을 알면서 사람들이 신용사회가 되면서 또 옛날과 달리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 집에 가서 이번에 뭐 사기당했어 이 집은 들어가지 마 이러면 완전 그죠. 그저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우리 서희 씨는 대한민국에 와서 음. 호텔 가고 모텔 가고 할 때 처음에 거부감이 없었어요? 저는 모텔 갔을 때가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모텔인데 막 노래방도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 이제 강의를 가야 되는데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치. 북한 호텔보다 훨씬 더 우리 멋지죠. 지영 씨는 모텔 들어가 봤어요? 강의 가면 당연히 모텔에서 자지 강의 않아요? 가면 모텔에 자는데 어. 처음에 왔을 때는 북한에서 생각하는 호텔은 부부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모텔을 가서 자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강의를 갔어. 강의 이제 섭외해 주신 분이 저녁에 잠을 자는데 호텔을 예약하겠대요. 내가 순간에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 내 호텔을 자기가 예약해 준다고? 이 사람이 왜 나를 데리고 호텔 가려고 이러냐고. 왜냐면 나는 이제 강의를 갔으면 북한엔 다 이제 우리 회사에 온 손님은 우리가 그 회사 안에 침실이 다 있어요. 북한에 보면 이제 무역 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다 그 안에 손님이 주무실 수 있는 숙박 시설, 그렇지, 있지. 식당 이모가 항상 있는 거기 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자자 할 때는 음탕한 생각 말고는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강의를 갔는데 멀쩡한 대한민국 공무원이 호텔을 잡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진짜? 네. 근데 그걸 순간에 내가 여자로서 아니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간에 막 이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한국에 오래된 이제 언니들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어머머 강의로 왔잖아 이 사람이 지금 있잖아 호텔 갔다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못 오나 보다고. 그러니까 저녁 늦게 강의가 끝나고 네. 이러면 다음날 이제 강의를 저녁 또 시간, 했어야 됐어요. 또 근데 하니까 군부대 왔다 갔다 하지 안에서는 말라고. 주무실 수 없어서 여기 이제 호텔을 잡아줘야 된다고 처음에 제가 엄청 오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내가 잡을 때도 있고 또 그쪽 측에서 호텔을 잡아놔서 그쪽이 갈 때도 있어요. 한 번 자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편하죠. 샤워하고 막 그 안에서 내가 혼자 할 걸 다 해봤어요. TV 켜봤다 이쪽에 와서 이제 가운 입고 또 돌아다녀봤다 또 욕조에 들어갔다 해보고 밤새고 막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강의를 가서는 내가 혼자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또 보란 듯이 주변을 보니까 높은 호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이렇게 하고 안내 디스크를 갖고 조심스레. 근데 그때는 아마 사투리가 빵빵 심했을 거예요. 근데 1박이 얼마냐고 하니까 생각보다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강의료보다 더 비싼 거 아니야? 지금은 그냥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오던가 거부할 수 있는데 그땐 처음이니까 그 북한에서 예를 들면 시장에서 뭐 물건을 샀는데 환불해달라 그러면 막 싸워야 되잖아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모욕감이 장난 아니지. 무슨 수준도 안 되는 돈 없는 주제에 막 이러잖아. 이러고. 그리고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비싸서 넣고 오면 되게 쪽팔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값이 너무 비싼데 지금 같으면 나오지. 얼마였어요 도대체? 그때 하룻밤 자는 게 한 3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사근사근한 이제 남조선 말씨 있잖아요. 고객님 하면서 막 이걸 나오지를 안할 수가 못하겠는 없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고 아니 호텔이 이렇게 비싸면 강의를 못 다닌다고 어떻게 와서 자고 가냐고. 그러니까 모텔 가시면 된다고. 모텔이 싸다고. 이제는 뭐 가면 뭐 비싸면 비싸다. 가지. 뭐 모텔도 또 찾아서 가는 거죠. 그쵸. 더 싼 데를 고르고. 어플이 있어가지고 뭐 그쵸, 이렇게 그쵸. 가격도 비교하고 하죠. 근데 처음에는 당했죠. 처음에 몰라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결제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좀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무섭기도 하고 혼자 이제 모텔 들어가니까 일하는데 진짜 호텔 그 비싼데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 내가 아침 새벽에 운전해서 강의하면 강의 질이 떨어지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미리 가는데 이제 가격들이 막 좋은 데 가다 보면 그죠. 비싸지. 나 그때 한번 당긴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될수록이면 강의를 간다 할 때 자고 온다 그러면 숙박 보장해 주냐, 안 보장해 준다 그러면
혼자 여자가 가긴 무섭더라고. 그래서 누가 같이 가거나 아니면 그 그렇죠. 근처에 또 고향 언니들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 수소문해서 언니네 집 가서 하룻밤 자고 강의를 하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강의하면 제일 좋은 곳이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강의 금액이 작아도 가는 게 가끔 이제 숙박비가 지원되면 네. 이 제주도 넣으니까. 내가 한번 가면 비행기 타고 간다라는 이런 거에 강의료를 뭐 조금 주더라도 너무 비행기 타고 가는 자체가 힐링이고 그 또 제주도에는 뭐 호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서 아침에 자고 나오는 게 진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너무 그쵸? 좋더라고요. 네. 요즘은 처음에는 호텔 모텔 들어가는 거 무섭고 이상한 사람들만 네. 들어가는 줄 알고 부끄러워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 어깨를 당당히 펴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자고 나옵니다. 한국은 정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여기도. 잠자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 북한에서는 그 잠도 함부로 잘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참 북한 사람들은 호텔에서 잔다라는 건 꿈도 못 꾸는데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호텔이 차고 넘쳐서 저희에겐 참 신기한 광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톡톡수다 지용씨와 함께 정말 많은 수다 떨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